정진엽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차병원의 차광열 회장을 잘 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네. 이번 최순실 사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차광열 회장이. 차움이 아니고 차광열 회장이. 네, 제가 그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 모릅니다. 기사를 네. 보면요. 네. 그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과 아주 오랫동안 한 아파트에 살아서 오래전부터 지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차병원하고의 연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최순실과 박근혜 후보 시절에 멤버도 아닌데 멤버십 온리의 그 차움을 드나들면서 이제 주사를 맞았다고 하죠. 그리고 약간 이 타인의 명의로 처방도 받았고요. 이 모든 것들의 이 핵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정권과 결탁하며 자기 실력 이상의 혜택을 받아온 차광열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이분의 수건 사업이 일단 큰 거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수건 사업 때문에 대통령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도 어떤 정권과 결탁하여 또 큰 혜택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 주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병원의 차광열 회장의 수건 사업 중에 정말 놀라운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줄기세포입니다. 사라질 줄 알았던 그 줄기세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치 볼드모트처럼. 이 줄기세포 때문에 대통령 직속 기관들을 이제 대통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흔적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미동결 난자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4월 21일, 5월 18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관계부처에다가 선진국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결과도 없는, 실패해도 그만인 연구 중심 병원으로 지정해서 계속 정부 예산을 타먹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차병원의 수건 사업 때문에 끝없이 정부와 결탁을 합니다. 이번에 차움이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줄기세포, 결국 2,000개의 난자를 이용해서 하나밖에 성공을 못한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것을 줄기세포를 앞에 걸고 뒤로는 뭘 하죠? 뭐 화장품을 하고 줄기세포 연구한다고 돈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차병원의 실체입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줄기세포, 이건 체세포 줄기, 배아 줄기세포를 하겠다고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를 신청을 한 게 여태까지 우리 생명윤리법이 생긴 이래로 딱 3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황우석 박사였고요. 두 번째도 12년에 차병원에서 했었고, 요번에 또 차병원에서 이걸 신청을 한 겁니다. 줄기세포 하는 거네요. 근데 저희가 배아 전문위원회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쳤고, 우리가 현재 생명윤리법에서 허용된 동결 난자하고 미성숙 난자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서 연구를 하는 거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네? 예, 조건부로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원래 난자 쓸 수 있는 종류가 4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2종류만 쓰게 해줬고 아주 타이트한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준 거고요. 그다음 비동결 난자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소아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건데 비동결 난자를 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규제 장관 회의에서 이 규제를 풀라고 그랬던 거를 저희가 이거를 풀지 못하겠다 반대를 했던 겁니다. 이거는 여성계, 과학계, 사회계, 종교계에 다 사회적 합의를 얻어야지 이걸 풀어서 합의를 얻어야지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저희가 그 규제 장관 회의에서
예. 따로 소명하는 세션을 한테 해서 제가 눈총을 받으면서 반대를 했던 내용이고요. 예. 네. 예, 그거는 저희가, 예. 허가 안 났습니다. 예. 이거는 절대 제가 장관하고 예, 있는 더 동안 자세한 내용은 장관께서 소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영구정치병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서면 답변으로 더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님들은 마지막에 하시고. 자, 이용주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법무부 장관 대행께 묻겠습니다. 예, 검찰이 이번에 수사 성과를 잘 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니 우려를 많이 불식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이 못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즉 대통령을 직접 조사를 못했습니다. 최근 모 검사가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받아서라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소추가 전제되지 않는 체포가 어렵다는 취지로 어렵다고 장관께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뭐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겠다 이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마당에 굳이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도 제일 처음에 검찰이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특검 조사도 응하겠다 하다가 다시 말만 바꾸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불소추 특권이 없는 재판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자, 공소유지 검찰에서 하실 거죠? 지금까지 관련은 그 검찰에서 기소한 부분은 검찰에서 공소유지하고 그렇죠. 예, 예. 특검에서 한 건 특검에서 하고 그래 왔었습니다. 예, 검찰에서 기소한 부분의 사건의 진실 발견을 위해서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이 곧 12월에 진행되는데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법률적 장애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검도 검사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수집된 자료나 검찰에서 조사한 자료나 서로가 각각 기소한 사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증거로는 같이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사람에 대해서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각각 또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법률 대리인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법률적 장애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깊이 검토를 안 해봐서 필요하다면 좀 확인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 전문가님 아시겠죠? 법률상으로 장애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검찰총장이 오늘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대신 답변을 해왔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검찰을 대표해서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예. 특검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은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특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한다면 특검이 이전에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이 특검 제도가 그렇게 통상적인 제도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맹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대상이 무조건 될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특검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법률적인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증인으로 불려다니기 시작하면은 과연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교섭단체 우리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체부 장관님, 정의당 윤수원인데요. 아까 뉴욕 문화원장, 파리 문화원장 대통령이 그
규칙까지 바꿔가면서 새로 임명했죠. 그런데 7월에 대통령의 선발 방식이 바뀌고 최순실이 차은택에게 대통령께서 뉴욕 문화원장을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추천한 이동수는 안 되고 KT로 가서 사업을 따가지고 최순실, 차은택 회사인 존 앤룩 리센시에 나눠줍니다. 가관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뉴욕 문화원장 선발 방식을 바꾸라 해서 바뀐다. 그리고 임명된 사람이 송성각 전 콘텐츠 진흥원 원장과 같은 제일기획에 근무했다. 이게 오승재 원장의 현 취임 직후에 진행된 대통령 순방에서 다시 디자인랩 어소시에이츠까지 선정된다. 이래가지고 뭐 일감 말아줍니다. 장관님, 이거 인사 개입 아니에요? 간단히 좀 생각하시기에. 예, 이 부분은 지금 검찰 수사에서 네, 검찰 다뤄지지- 수사에서 장관님 아니요, 생각은 아니요, 다뤄지지 않고 있어서 네네. 아니 제가 이번에 제기한 것이니까요. 예. 다뤄질 겁니다. 사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문체부는요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 플레이그라운드 수없이 많은 최순실과 그 일가 그리고 차은택과 송성과 같은 측근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이권을 챙기는 한마디로 놀이터였어요. 복마전도 이런 복마전이 없어요. 본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분을 박근혜 대통령이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놀이터를 더 안정적으로 키워서 아예 비선 실세들의 테마파크로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1년을 놔두고.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생각 안 하시는 할 수 없고.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이 대통령 임기 동안 이렇게 청와대에서 움직이는데 청와대 내려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그 후보 시절부터 밀착된 아니 일치된 거의 행보를 같이 해왔죠. 거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소문났는데 지금까지 보면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기관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요. 장차관은 물러가도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체계를 정확히 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정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이 국정조사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이 난맥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말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을 꼭 좀 명심해주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 예, 의원님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제게 있어서 가장 부족했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의 원인을 밝히고 공직자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그런 이 원칙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었던 이 인선의 방법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관계자들이 선임됐었던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절차를 잘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소아 의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이제는 3당 교섭단체 간사님들께서 그동안 국정조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늘 우리 국정조사 특위 첫날 기간 보고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원만하게 잘 진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여야 의원님 모두 열정적으로 준비하시고 질의해 주셔서 우리 특위의 목적에 걸맞게 잘 운영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3당 간사들도 더 열심히 수시로 협의해서 의원님들 소개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영표 이사장님 당시 장관 재직 시절에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어떤 청와대나 외부에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습니까? 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는 어떤 압력이나 외압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정 장관님께 지금 분당 차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R&D 예산 지원 특혜를 받았다는 언론의 의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점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대가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지, 자격이 안 됨에도 지원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면 좋은데, 제가 확인한 자료로는 이 연구중심병원 10개 기관에서 14년도에 5개, 15년도에 또 6개, 한 개입니다. 한 개, 경북대병원 한 개 네. 추가해주고 16년도에 와서야 비로소 분당 차병원에 들어갑니다. 네, 그죠? 그때 두 군데 그러니까 지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그 차병원이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16년에 또 들어갔는지. 네, 그건 저희가 2013년도에 10개 연구병원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다 안 나와서 5개 병원만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1개 병원께 더 나와서 지원을 하고 4개 병원이 지원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정부안을 냈는데 정부안은 다 삭감이 돼서 안 됐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 지적만 해놓고 돈을 안 주는 거는 예산 안 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4개 병원에 50억을 지원하는 예산을 만들어 주셨고, 예결 위에서도 역시 그 필요하다 싶어서 50억을 지원해 주시는 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35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지원하시면서 비서울 지역에 병원에 줘라 그래서 비서울 지역에서 분당차병원하고 아주대병원이 지원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양쪽에 18억 7,500만 원씩 두 군데에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간사위원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범계입니다. 우리 정재영 팀장님,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홍한선 본부장이 만날 때 동행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연금 공단 쪽에서 4명, 삼성 쪽에서 4명이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종중 미래전략실의 재무팀장도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라는 1대 0.35 이 비율이 불리하다. 그래서 수정을 요구했죠. 거기에 예, 대해서 김종중 팀장이 거절을 한 거죠? 예, 일단은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2분 정도가 말씀하셨는데, 일단 김종준 사장님께서 힘들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그러면 공단 입장에서는 1대 0.35의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확고한 인식은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예, 저희. 예,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맞죠? 다른 기업들을 만날 때도 동행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기업이나 어디를 얘기합니까? 기업 총수들 만난 적이 있어요? 본부장과 함께? 예, 예전에 있었습니다. 언제 누구? 옛날에 만도와 관련돼서 한락그룹 회장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한락그룹 회장 언제예요? 몇 년도예요? 연도가 작년 올해 15년 아니 14년인데 정확한 연도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재용 부회장과의 그 미팅 시간 얼마 동안이었어요?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됐습니다. 1시간 반 내지 2시간은 꽤 긴 시간인데, 예. 대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요지가? 첫 번째는 합병 비율이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합병 이후에 어떻게 회사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건지,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삼성이 전반적으로 가버넌스 때문에 디스카운트 받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얘기했었습니다. 그 회동에서는 누구의 제의로 그 회동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저는 당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듣고. 어느 분이 말을 많이 하셨어요? 홍한선 본부장 아니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아니면 김종중 재무팀장 중에? 그거는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기였었습니다. 누가 질의했습니까? 전체
저희 그 홍보부장도 질문했고 저희 참석한 배석들도 같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합병 비율과 정당한 매수 가격 한 주당 그것이 마치 다른 차원의 얘기를 라고 오늘 여러 번 문영표 이사장도 그렇고 이사님도 그렇고 우리 팀장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다른 문제예요? 합병 비율을 1대 0.35로 하는 거하고 정당한 합병 비율이 1대 0.46 이것이 매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왜 없어요? 예? 그렇게 사람들 바보로 알아요? 다른 겁니까? 대답해봐요. 그 그렇게 옥세무민을 하면 어떻게? 그 고등법원 판결에도 이 판결은 매수청구와 관련된 것이며 합병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정하지 않는 걸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이거에 대한 대세현은 없다고. 한주당 주식 매수 가격이 정당한가의 문제가 왜 관계가 없냐 이 말입니다. 질문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인 관련보다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차관님, 복지부 차관님. 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을 하면 주식을 받고요. 반대를 해야지 반대한 사람들은 주식을 못 받으니까 대신 이게 돈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를 줍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면은 그 갖고 있던 기존 주식을 돈으로 바꿔가는데 그 돈으로 바꿔가는 돈을 얼마로 할 거냐. 그게 이제 쟁송이 됐고 그 이제 고등법원까지 올라간 내용은 주식을 못 받는 사람한테 돈을 물려주는 돈이 너무 작으니 이거를 좀 반영을 해서 그걸 좀 올려라. 그런 판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더 자세한 내용은 박범계 의원님께 서면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위원께서 마무리. 그거 발언 마치고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경진 의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올해 1월 달에 지금 6개 정부 부처 연두 업무 보고가 차병원 연구소에서 진행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복지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예, 그때 6개 부처가 같이 업무 보고를 했고 그때 그 연도 업무 보고는 미래부에서 주관이 돼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래부 주도로 차병원 연구소에서 이 업무 보고가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청와대에서 미래부에 지시했는지 여부는 장관께서는 모르시겠군요. 그건 미래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미래부에서도 아마 바이오 협회인가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쪽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관께서 지금 대통령이 또 청와대가 이 정부 부처 연두 업무 보고를 외부에 있는 연구소나 기업체에서 하는 걸 많이 겪으셨습니까? 저는 올해 처음 해본 거라서 겪지 않았지만은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연두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병원에서 뭔가 대통령께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그때 차병원하고는 차병원 연구소죠. 네, 차병원 그때는 이제 정부 부처 업무 보고를 한 거고. 네. 그때 차병원에서는 그 자리에 참석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차병원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차병원에서는 거기서 발표를 할 일이 없죠. 예. 그러니까 차병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오로지 정부 부처 업무 보고 디스플레이 장소만을 차병원 연구소를 선택해서 했단 말입니까? 그때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발표라서 아마 그 테마하고 그쪽에 차 바이오 컴플렉스 쪽하고 그 개념이 맞아서 그쪽에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차 바이오 컴플렉스에서는 뭔가 업무 보고나 발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없었는데도 네, 이런 행사가 있었다. 네. 보건복지부에는 그때 당시에 차병원 관련해서 어떤 보고를 하셨습니까? 차병원 관련 보고는 안 하고 저희 연도 업무 보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업무 보고 중에
이 줄기세포라든지 미동결 난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관련된 보고가 있었습니까? 그때 저희가 재생의료 같은 이 정밀의료 재생의료 발전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줄기세포하고 연관되는 개념입니까? 네, 일부 정밀의료에 해당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우리 박영선 의원님 또 추가 자료 제출 요청 하세요. 그 이재용 회장하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만났으면 회의인데 그날 만난 일문일답 기록을 국민연금이 반드시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 제출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일문일답 형태로 가진 건 없고요. 그 회의할 때 주요 내용을 적은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속기록을 갖는 건 아니고 참여자들이 각각 질의응답을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요. 네, 그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거는 예, 오늘 갖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안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같이 중요한 날 그걸 왜 안 가져 나와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곧 일단 저희가 간략하게 된 그 자료는 저희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예. 자료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걸 국민연금공단이 갖고 있지 않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예. 그 자료를 제출을 오늘 중으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위원장님은 그 검찰총장 출석 문제를 해결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중으로 그것도 해결하세요. 예. 그 위원장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 네? 예, 잘 그냥 알겠습니다.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시지 말고요. 그 저희가 지금 참고 있는데 그 이런 국조특위 하면서 지금까지 3분 질의한 적도 없어요. 이거는 일종의 방해 행위예요. 자, 의원들한테 잘 알겠습니다. 3분씩 이렇게 하는 거는 방해 행위고요. 잘 네? 알겠습니다. 말씀으로만 뭐 무슨 중요하다 어쩌다 이러시지 말고 자, 잘 확실하게 해주시죠. 예, 수고했습니다. 검찰총장 문제는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자, 검찰총장 문제는 좀 매듭을 좀 지어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말씀만 잘. 자료 요청. 여러분들 저기 오늘 이 자료 제출과 서면 질의가 앞으로 1월 16일까지 국조 기간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충분하게 참고하시고 또 우리 기관 정인들께서도 국정위 조사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자료 위원장님. 요청하세요. 우리 정재영 팀장님, 거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영선 의원님 요구하셨던 그 이재용 회장과 이거 간담회 예. 간략한 자료 저 본원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합병 비율이 지금 이제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는 1대 0.46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나오게 된 근거 자료가 뭔지를 마찬가지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의가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이완영 위원으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12월 7일까지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해서 국민적 의혹과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기간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하여 국정조사 특위 위원님들께서 진실규명과 책임 소재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함께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 좋은 조언을 하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께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들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이러한 상황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정책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루 종일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성실히 조사에 협조해 주신 정부 측 정인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기간보고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대통령 비서실 등 5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수건 사업 때문에 대통령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도 어떤 정권과 결탁하여 또 큰 혜택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 주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병원의 차광렬 회장의 수건 사업 중에 정말 놀라운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줄기세포입니다. 사라질 줄 알았던 그 줄기세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치 볼드모트처럼. 이 줄기세포 때문에 대통령 직속 기관들을 이제 대통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흔적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미동결 난자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4월 21일, 5월 18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관계부처에다가 선진국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결과도 없는, 실패해도 그만인 연구 중심 병원으로 지정해서 계속 정부 예산을 타먹는 겁니다. 이 3가지 차병원의 수건 사업 때문에 끝없이 정부와 결탁을 합니다. 이번에 차움이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줄기세포, 결국 2,000개의 난자를 이용해서 하나밖에 성공을 못한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것을 줄기세포를 앞에 걸고 뒤로는 뭘 하죠? 뭐 화장품을 하고 줄기세포 연구한다고 돈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차병원의 실체입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줄기세포, 이건 체세포 배아 줄기세포를 하겠다고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를 신청을 한 게 여태까지 우리 생명윤리법이 생긴 이래로 딱 3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황우석 박사였고요. 두 번째도 12년에 차병원에서 했었고, 요번에 또 차병원에서 이걸 신청을 한 겁니다. 줄기세포 하는 거네요. 근데 저희가 배아 전문위원회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엄격한 그거는 저희가 허가 안 났습니다. 예. 이거는 절대 제가 장관하고 있는 더 동안 자세한 내용은 장관께서 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정신병원도 저희가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서면 답변으로 더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님들은 마지막에 하시고. 자, 이용주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법무부 장관 대행께 묻겠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수사 성과를 잘 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니 우려를 많이 불식해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이 못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즉 대통령을 직접 조사를 못했습니다. 최근 모 검사가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받아서라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소추가 전제되지 않는 체포가 어렵다는 취지로 어렵다고 장관께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특별검사 정진혁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차병원의 차광렬 회장을 잘 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네. 이번 최순실 사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차광렬 회장이 차움이 아니고 차광렬 회장이
네, 제가 그분은 우리가 누군지 예, 모릅니다. 기사를 네. 보면요. 네. 그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과 아주 오랫동안 한 아파트에 살아서 오래전부터 지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차병원하고의 연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최순실과 박근혜 후보 시절에 멤버도 아닌데 멤버십 온리의 그 차움을 드나들면서 이제 주사를 맞았다고 하죠. 그리고 약간 이 타인의 명의로 처방도 받았고요. 이 모든 것들의 이 핵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정권과 결탁하며 자기 실력 이상의 혜택을 받아온 차광렬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이분의 수건 사업이 일단 큰 거 심사를 거쳤고 우리가 현재 생명윤리법에서 허용된 동결 난자하고 미성숙 난자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서 연구를 하는 거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네? 예, 조건부로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원래 난자 쓸 수 있는 종류가 4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2종류만 쓰게 해줬고 아주 타이트한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준 거고요. 그다음 비동결 난자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소아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건데 비동결 난자를 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규제 장관 회의에서 이 규제를 풀라고 그랬던 거를 저희가 이거를 풀지 못하겠다 반대를 했던 겁니다. 이거는 여성계, 과학계, 사회계, 종교계에 다 사회적 합의를 얻어야지 이걸 풀어서 합의를 얻어야지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저희가 그 규제 장관 회의에서 예. 따로 소명하는 세션을 한테 해서 제가 눈총을 받으면서 반대를 했던 내용이고요. 예. 네. 예,